자, 223페이지 6번 보시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공인중개사법, 그죠? 이 법에 의해서 300만원이니까 어디에 걸려요? 결격에 걸리죠? 결격에 걸리니까 갑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날라가죠.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결격을 얘기할 때 이 법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고 3년 동안 개설 등록하지 못하죠. 맞나요? 맞죠? 그러면 300만원을 받았다라는 기준은 언제가 돼요? 처분일 300만원 선고 받은 날이죠. 그죠? 그러면 그 선고를 받았으니까 나는 그날부터 나의 등록이 효력이 상실되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자 보세요. 내가 오늘 법원에서 공인중개사 위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부터 나는 뭐에 해당이 돼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결격 사유가 해당이 되니까 오늘부터 3년 동안은 결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맞는 말이죠? 맞나요? 오늘부터, 오늘 선고받은 날로부터 결격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 오늘부터 3년 동안 나는 결격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맞죠. 근데 내가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그럼 나의 등록은 언제 날아갈까요? 오늘 날아가요? 언제 날아갈까요? 행정처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 그죠? 내가 결격에 오늘 음주운전을 했지만 오늘 면허증 뺏긴 건 아니다. 그죠? 면허는 언제 딸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음주운에서 선고 취소 처분 받은 날로부터. 그것도. 그죠? 맞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결격이 발생한 거는, 결격은 오늘 선고를 받았으면 오늘부터 결격이 시행이 됐고 3년, 오늘로부터 3년 있다가 나는 결격에서 해소가 되는 거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1번 어때요? 벌금형 선고와 동시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틀리죠? 언제 상실돼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맞죠? 갑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맞나요? 아니죠? 등록 취소 처분을 무조건 받겠죠. 맞죠? 4번 갑에게 소속된 중개보조원 A는 갑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해 중개사무소를 그만두더라도 3년간 다른 중개사무소에 취업할 수 없다. 야, 이게 맞는 얘기면 정말 중개보조원 억울하죠. 맞죠? 5번 갑은 벌금형 선고일로부터 1년 동안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1년이에요? 3년이죠. 그죠? 그러면 다시 앞에 와서 3번 갑은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죠? 주어가 빠졌지만 등록관청은, 그죠? 등록관청이 취소하여야 한다는 거죠. 다음 중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자. 그죠? 반드시 취소하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거래를 했다. 직거래도 뭐예요? 금지행위죠? 금지행위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했다. 자, 이거 아까 얘기한 것 같은 맥락이죠.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확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맞죠? 효력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럴 경우에는 줄줄이 있는 것 중에 과태료다. 그죠? 최근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3번 당하면 뭐 한다 그랬나요? 업무 정지죠. 맞죠? 왜? 앞에가 업무정지 과태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가 될 것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단체, 이거 뭐라 그랬죠? 담합이라 그랬죠? 그죠? 담합을 한 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번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죠. 한 번 하면 업무정지겠죠? 두 번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금지행위 두 번 위반. 금지행위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죠? 맞죠? 금지행위는 임등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1년에 두 번 했다. 이럴 경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업무정지 과태료를 1년에 3번 맞으면은, 그죠? 뭐가 돼요? 업무 정지죠. 그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1년에 두 번 맞으면, 금지행위를 1년에 두 번 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다. 그래서 5번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죠? 8번,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죠? 아니구나.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500만원. 1년 이내에 초과보수 금지행위를 1회 한 경우, 초과보수니까 뭐가 돼요? 금지행위죠? 그죠? 금지행위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는 뭐예요? $500만원은 뭐예요? 확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고,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는 무슨 시리즈예요? 업무 정지 시리즈죠. 맞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저거를 교부를 하지 않았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상관없죠. 그걸 노린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 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이거죠?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뭐예요? 500만원. 그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업무 정지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요, 2번 볼게요. 최근 1년 이내에 초과보수 금지 행위를 1회 한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초과보수는 뭐였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죠.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게 뒤에도 있는데 이것도 그러네요. 어때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어때요? 취소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2번은 확실하게 뭐예요? 등록 취소 사유죠. 맞죠? 임의적 등록 취소든 절대적 등록 취소든 우리가 외울 때는 등록 취소 사유라고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8번에 대한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걸 고르라고 했죠. 그죠?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의미는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르라는 얘기죠. 그럼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업무 정지를 명할 수는 있죠. 그죠? 좀 골치 아프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그나마 좀 편하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만 찾으면 문제가 없어요. 맞죠?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니까 그거만 골라내면 되는데, 지금같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 정지 사유 플러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까지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1번, 3번, 5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알기에 업무 정지잖아요. 그죠?
근데 2번 같은 경우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초과보수 금지행위. 명초 판매의 초잖아요. 그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도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조금, 그죠?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4번은 명확하게 과태료죠. 그죠? 그죠? 명확하게 과태료니까, 우리가 외우시는 거 몇 개, 이렇게, 툭툭, 그죠? 정확하게 외워야 될 거. 과태료 웬만하면 다 100만원인데 500만원짜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9번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돼 있어요. 그죠? 1번은 뭘까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설명하자. 뭐 안 했다? 공제증서, 그죠? 공제증서 교부하지 않으면 얼마다? 과태료 100만원이다. 그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의 등록의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건 등록의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 이것도 같은 경우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였잖아요. 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다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건데, 그죠? 맞죠? 지금은 2개월 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바로 취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발생을 해왔다는 사실만으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 게 아니에요. 맞죠? 절대적인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결격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였잖아요.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취소를 시켜버려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하고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전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과태료가 되겠죠? 그죠? 5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이건 아까도 나왔죠? 제일 심한 거죠? 심한 건 무조건 절대적으로 취소를 시켜야 되겠죠. 중개보조원 고용하고 업무개시 시점까지 고용신고하지 않았다.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고용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업무 정지 사유가 될 것입니다. 갑자기 되게 조용하신 거 알죠? 이제 요거 하시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프죠. 10번도 잘 체크를 해두셔요. 10번 같은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다 알아야 되는데. 볼까요? 1번 최근 1년 이내에 법 33조의 금지행위를 1회한 경우 기본적으로 뭐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와 업무정지는 비슷한 놈이죠. 그죠?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니까 명할 수죠. 업무정지를 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죠. 명할 수 있는 거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금지행위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케이스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업무 정지 사유가 되죠. 그 다음에 다막으로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년에, 그죠? 아까 2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 사유가 되시고, 그죠? 업무 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죠?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 1회, 과태료 처분 1회, 그리고 세 번째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1년에 2회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를 받았다. 그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업무 정지. 그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확인 설명하면서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요건 계속 나오네요. 그죠? 500만원. 이중사무소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이건 이중사무소가 아니고 이중등록이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했다는 말까지 있으니까 이중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중 사문서가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래서 답은 미음과 비음만 뭐가 되겠어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미음과 비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상황이에요? 과태료를 부과할 상황, 그죠? 취소를 하여야 할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11번 2016년 4월 10일에 20만원 과태료, 2016년 6월 10일에 30만원 과태료, 2016년 8월 10일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2017년 5월 10일에 중개보수율표를 게시하지 않아 법 위반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최근 1년 요거만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5월 10일이죠? 그러니까 4월 10일은 빼야 되겠죠? 4월 10일 빼면 6월 10일 과태료, 8월 10일 업무정지. 그죠? 그러니까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받은 상황인 거죠? 근데 또다시 중개보수율표 제시하지 않은 게시 의무 위반이면 또 뭐예요? 과태료죠. 맞나요? 과태료잖아요. 과태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업무 정지. 그죠? 그래서 가운데가 2회이므로 업무 정지. 업무 정지가 3번이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취소. 그죠? 다음 중, 그래서 보시면 1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건 절등이죠. 2번은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업무 정지 처분 사항이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상관없죠. 자격증하고는 지금 거리가 먼 얘기예요. 등록증에 관련돼 있지. 그죠? 자격증을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징역형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자격증에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4번 등록관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래는 뭐가 되겠어요? 4번이 되겠죠. 자격증을 교부한, 자격증은 다 틀리니까 자격정지, 자격취소. 기본적으로 자격취소, 자격정지도 아니죠. 자격정지는 개업공인중에 내리는 게 아니죠. 자격정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소속공인중개사한테 하는 거잖아. 그죠? 3번은 그래서 날라갔고 5번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관계없으니까 날라갔고. 그죠? 1번 절대적 등록 취소냐 업무정지 처분이냐 요거 따져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과태료 업무정지 1년에 2번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업무정지. 과태료 맞아도 업무정지. 12번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상방을 대리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가능하죠? 중개사무소 이전의 경우 이전 신고 전의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한다. 맞나요? 이것도 줄여놔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이전 전에 발생한 사유로, 그죠? 이전 후에 그 사유가 발견이 된 거죠? 그죠? 아니면 이전 전에 행정처분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면 어때요? 그 전에 1년 동안 그저 준비해둔 거 행정처분할 거 다 어떻게 돼요? 이전 후의 관청으로 다 보내주죠? 이전 전의 관청에서. 그럼 이전 전의 관청에서 보내준 걸 자료를 토대로 이전 후의 관청은 어떻게 해요?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관청에서 하겠죠. 등록관청은 개인인 개업공인의 사망, 법인인 개업공인의 해산 이해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정확하죠? 맞죠? 사망이나 해산일 경우에는 청문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봐야 되죠? 법인이야 뭐 전 대표자가 있긴 하겠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인으로 둔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나?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번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기준에 미달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맞나요? 등록 기준에 미달된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취소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아까 나왔던 그 얘기죠. 그죠? 13번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 처분과 업무 정지 처분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관청이 행한다. 맞나요? 맞죠?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은 뭐가 있어요? 자격 정지, 자격 취소죠? 그 자격은 어디서 등록관청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해야 되겠죠? 자격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 지도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등록관청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등록관청에서 시도지사를 어떻게 통보하겠네요? 그죠? 맞아요? 자격증을 관리하는 데는 시도지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도 감독한 등록관청에서 시도지사에게 그죠? 통보를 할 것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죠? 중개보조는 행정처분할 건덕지가 없죠?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맞죠? 준 사람이 처분을 해야 되겠죠? 등록관청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된다. 아니죠? 등록관청은 취소 처분, 등록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는 사망, 해산 제외하고는 청문을 제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문장이 되겠죠? 14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과 자격 취소 처분을 모두 받게 되는 것.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격증이 날아가면 등록증 당연히 날아가겠죠? 그죠? 잠깐만요. 이게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거네. 결론. 그죠? 1번 빼고요. 2번 볼게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6월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관없다 그랬죠? 형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경우, 징역 1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형법이죠. 형법이니까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1번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증 날아갈 일이 없죠. 형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 어떻게 돼요? 등록증은 날아가죠. 4번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형법 위반으로 200만원. 벌금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분리해서 꼭 선고하라고 돼 있죠. 이 법 때문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면 300만원 날아갔죠. 그죠? 300만원이라 어떻게 돼요? 등록증이 날아가죠. 결격이 되니까. 5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00만원은 상관없죠. 도로교통법 위반 300만원은 아예 상관이 없어요. 1번을 보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자격증 날아간다는 얘기죠. 우선 집행유예를 받았으니까 이 법이든 저 법이든 상관없이 날아가죠. 그죠? 등록증은 날아가죠. 결격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이 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집행유예 선고는 있는 것이다. 선고유예는 선고가 없는 것으로 결격 사유는 아니고, 그죠? 선고유예는 상관이 없고요. 이 법의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 결격에 해당이 되나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니고, 그죠? 나머지는 설명이 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이해를 하시면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이 되지 않아도 선고 자체만으로 징역형을 받은 걸로 보는 거죠. 집행유예 2년이면 어쨌든 2년이 이 법에 의해서가 아니었다면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1년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집행유예 결격을 따질 필요도 없나요? 집행유예 2년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소당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응시에 아니.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자격, 시험 있죠, 시험. 시험으로 다시 돌아가면, 시험을 못 볼 상황이 어떻게 되죠? 부정한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컨닝했을 때 시험 응시 기간을 제한을 받죠. 제한을 몇 년 받죠? 5년 받죠. 그리고 자격을 취소당한 자. 그죠? 자격을 취소당한 자도 3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더 우선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유예가 2년인데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를 5년을 받았다 치면 어떻게 될까요? 결격에도 5년 동안 집행유예, 그죠? 해당이 되고 시험에도 원래 3년이죠. 근데 집행유예가 기간이 5년이니까 자격은 딸 수 있나요? 결격은 뭐예요? 등록에 대한 결격이죠. 우리가 지금 결격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시험에 대한 응시는 징역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죠. 자격이 취소만 따지는 거죠. 자격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시험은 못 봐요. 맞죠? 근데 등록의 결격은 내가 개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법에 의해서든 저 법에 의해서든 집행유예를 5년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5년 내에는 결격이죠. 그죠? 등록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취소당하고 3년 있으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터닝하지 않은 상황이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시면 집행유예를 받으면 징역형이 선고된 걸로 보셔요. 징역형을 받은 걸로 봐서 자격증은 날아간다. 그죠? 자격증은 날아가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결격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리고 자격증은 날아갔으니까 날아간 시점부터 3년 동안은 시험도 못 보고. 그죠? 15번.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법정 기간 내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신고 안 하면 아까 뭐였죠? 업무 정지였죠? 법규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어쨌든 법규칙 6조 2항에 의한 사람도 중개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죠.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닐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라고 보기 좀 어렵다라고 했었죠. 아까 했던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 요거랑 같이 본다 그랬어요. 맞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문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는 뭐예요? 서명 날인 안 하면 업무 정지였죠. 맞죠? 리을 중개 완성 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만약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했다, 이럴 경우에는 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교부하지 않았다, 이것도 100만 원이고. 개업공인중개사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월 초과 휴업을 한 경우, 3월을 넘지 않는 휴업은 그냥 할 수 있고 3월 초과를 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100만 원. 6월이 넘어버리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로 간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과태료.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다시 비교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과태료는 결국 뭐예요? 업무정지, 그죠? 업무정지, 등록 취소, 요거와 같은 라인입니다. 그죠? 업무정지를 받는 게 나을까요? 과태료 100만 원을 받는 게 나을까요? 과태료 100만 원 받는 게 훨씬 난 거죠? 업무정지 해가지고 뭐 3월 받았다 그러면 그 피해가 얼마나 커요. 그죠? 근데 그 비용을 과태료로, 그 행정처분을 벌금과 똑같은 돈이긴 하지만 이건 행정처분을 대신해서 받는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자 그랬죠? 벌금은 별도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그죠? 넘기셔서 16번. 다음 중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거. 중개사무소의 이전의 경우 이전 신고 전 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 처분 사유가 업무정지 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간다. 아까랑 나왔죠? 등록관청은 사망 해산 이외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맞죠? 중개사무소를 등록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내로부터 7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출입하여야 된다. 요건 아니죠.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등록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를 참작하여 시행규칙 별표에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건 뭐였죠? 업무정지 처분을 할 때 별표에 의해서, 그죠?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업무정지는요, 기본적으로, 그죠? 6개월을 초과해서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는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3월짜리 업무정지, 우리가 책에도 나왔었잖아요. 그 표가 쭉 나오죠? 어떤 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3개월, 우리 그것까지 못 외우니까 1개월, 3개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중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3개월에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4개월짜리면 6월이 되는 거고 6개월짜리면 9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6개월짜리는 가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예 없는 겁니다. 6개월까지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등록의 흐름은 상실된다. 아니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도 등록은 살아있죠? 일만 못하는 것뿐. 휴업도 마찬가지죠? 휴업도 등록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사를 간다. 될까요? 안 될까요? 나 여기서 업무정지 받았는데 이사 가려고 해요. 가는 건 상관이 없죠? 네, 제가 못 간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업무정지, 아니요. 하나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업무정지 대신 과태료를 낼 수 있냐.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을 지금 문제에다 보시면 어때요? 업무정지 사유에 다 해당이 되고 할 수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업무정지 처분 사유도 실질적으로는요, 과태료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법으로 따지면 업무정지 사유인데요. 거기에서 그냥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아니죠. 청문은 언제만 하신다? 취소할 때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등록관청에 반납했나요? 안 했죠. 휴업할 때는요. 휴업할 때는 했습니다. 그죠? 휴업할 때는 했기 때문에 휴업할 때 우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휴업 신청할 때는 어때요? 전자적으로 방법할 수가 없죠. 등록증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나중에 개시신고는 할 수 있어요. 개시신고 나중에 등기로 바꿨죠. 그리고 중간에 날짜 변경하는 것도 가능했었죠. 그러니까 휴업할 때는 등록증을 반납을 하고요. 다시 찾아오고요. 업무정지는요? 신청할 필요도 없죠. 업무정지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죠? 정말. 업무정지는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행정청에서 처분을 내리고, 그죠? 그 처분 기간 동안에만 내가 업무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휴업은 어때요? 내가 반드시 개시신고를 해야지요. 그죠? 등록증도 찾아오시고. 맞죠? 네.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심하다 싶으면 조금 더 하고, 근데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에도 보면요, 업무정지부도 시리즈들이 쫙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시도 조례로 찰 수 있는 거잖아요. 시도 조례로 정해놓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가중 또는 감경할 수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6월. 네네.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맞죠. 그거는 룰이 정해져 있죠. 지금 업무정지 2번 맞고 한 번 더 맞으면 취소당하고요. 과태료 업무정지에 과태료 맞으면 업무정지고요.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가중 또는 감경한다라는 요 문구에서 얘기하는 거는 업무정지를 3월을 받았는데 얘를 5월을 할 수도 있고 1월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3월이라는 얘기는 또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정해져 있는 3월에 있는데 거기에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무리 얘가 잘못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비용적인 측면 아니면 초과 수수료 넘어가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누구는 아주 심하게 하고 아니면 횟수를 많이 했다든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금지행위를 했다 그러면 업무정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초과 수수료니까 초과 수수료를 받는데 업무정지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등록 상황이 심하다. 예를 들어서 초과 수수료를 뭐 1,0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1억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10억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상황에 따라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니까 취소 처분을 할 수도 있겠고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은. 그죠? 근데 끽해봐야 1, 2만 원씩 더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거의 업무정지를 가볍게 내린다든지 혹은 과태료 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안 되지만 초과는 안 되지만 업무정지를 받을 때 누구는 1월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3월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6월까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기준은 물론 딱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안건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미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정지를 2번 받고 1번 더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아웃이고 과태료 업무정지 업무정지다. 아니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다. 이런 경우면 무조건 과태료 처분이지만 업무정지를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은 정해져 있죠. 네. 네, 그 책에 있는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거는 나오죠. 시험에는 그거대로 쓰셔야 되고요. 네. 다음에 18번. 다음 중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금지행위를 1회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임의적 등록 취소에 좀 업무정지 할 수 있죠.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는 부여하여야 한다. 맞죠?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청문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죠. 청문은 물어보는 거고요. 의견 제출은 뭐야? 내가 그죠? 나 왜 업무 정지야? 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죠. 그 기회는 줘야 된다는 얘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한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거는 괘씸한 거죠. 그죠? 자격정지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한다면 뺏을 게 자격증밖에 없죠.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도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어때요? 둘 다 할 수도 있고 분사무소만 할 수 있고 주된 사무소 따로 할 수 있죠. 업무정지 처분을. 맞죠? 업무정지에 대해서만이에요. 등록은 어떻게 돼요? 등록은 취소가 돼버리면 다 죽죠. 맞죠? 등록 자체는요.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 등록 취소가 되면 효력이 다 없어질까요? 없어지겠죠? 그죠? 근데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업무정지는 분사무소 별로도 업무정지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업무정지를 내리는 것도 당연히 등록관청에서 할 것이고요. 주된 사무소에 등록관청에서 할 것이고 4번은 잘 못 보신 내용일 거예요. 그죠?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출입문에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표시해야 된다. 맞나요? 근데 해설에 한번 보실게요. 해설에 보시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거요. 옛날에는요. 식음료 같은 경우 그죠? 표시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집 같은데 미성년자 받아서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업해야 돼요. 이런 경우 업무정지잖아요. 그것도 휴업이 업무정지잖아요. 그거를 표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옛날에 좀 들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왜냐면 표시해놓은 집들이 많았거든.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업무정지에 대해서 그게 없죠. 없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밑에 해설에 보시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출입문에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 외부의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이게 뭔가요?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법원에서 교육받으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사무소 안쪽에 나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매수 신청 대리 업무도 수행합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다. 그죠? 그 등록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등록 자체를, 그 취소 등록 자체가 취소됐으니까 내가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고 표시해놨던 것들을 다 없애고, 업무정지, 매수 신청 대리인의 등록에 대한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나 업무정지 받았다는 사실을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중개업과 관련된 등록 취소를 또 업무정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출입문에다가 업무정지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해서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면 그 사실은 지금 출입문에 표시하는 얘기죠. 맞죠? 두 개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실시할 수 없다예요? 있다죠? 이건 시험 문제니까 여기저기 나오네요. 넘기셔서 3번. 개업공인중개사를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된 대상이 된 자는 고용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실무교육은 한번 받고 내가 업무에 계속 하고 있다면, 소속공인중개사로서 활동을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 활동을 한다면 내가 실무교육 받은 효력은 어떻게 된다? 지속된다라고 보자 그랬죠? 그죠? 지속이 쭉 되다가 내가 폐업을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가 퇴사를 하거나, 그죠? 이 순간부터 효력이 점점 줄죠? 하지만 1년 이내에 내가 다시 개업을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에 들어가면 실무교육 다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기한이 도래하면 연수교육은 받아야 되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가, 그지? 독점이죠? 독점을 했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2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아니죠?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자기 성명 등을 명시하여 중개대상으로 하는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나요? 표시광고는 중개보조원 못하죠? 누구만 할 수 있다? 사장님만 할 수 있다. 그죠? 2번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에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사 갔다는 얘기죠? 이사 가면 신고해요. 그죠? 이사 갔을 경우에 바로 신고하고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20번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업무정지 처분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할 수가 없다. 맞나요? 맞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하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더라도 등록 취소 처분은 할 수 있다. 폐업 전의 사유로 인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폐업 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번 같은 경우 보시면 폐업 전의 사유로,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운영을 하다가, 그죠? 폐업을 했는데 폐업을 한 기간이 있죠. 기간이 있는데 폐업 기간이 지나고, 자, 내가 쭉 운영을 하다가 쉬고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때 발생한 사유가 어때요? 취소 사유예요. 그죠?
취소 사유면 요만큼을 공제해준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기억나세요? 내가 이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그죠? 운영을 해와서 여기 때 폐업을 했네요. 그죠? 폐업을 하고 다시 재개업을 했어요. 재개업을 하는데 여기가 3개월 동안 쉬었죠. 3월 동안. 근데 업무정지 사유가 요때 발생을 했어요. 그죠?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그럼 요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내가 개업을 했을 때 요때 발견을 한 거죠. 요 시점에서. 발견을 했는데 사유가 이때 거야. 이때 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내가 업무를 안 했죠.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고려가 되나요? 안 되나요? 고려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3월 동안 쉬었으면 6월 행정처분,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3월을 빼주자. 빼주고 3월만 업무정지 하게 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폐업하고 쉰 거지만 그거를 카운팅을 해준다는 얘기죠. 4번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더라도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등록 취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맞나요? 등록 취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죠? 당사자 등록 취소 처분은, 그죠? 등록 취소 처분 사유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그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그러면 등록 취소를 만약에 운영을 해오다가, 그죠? 등록 취소 처분이 됐죠? 그럼 등록이 취소될 거 아니에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누군가가 또 1년 안에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라는 건 등록 취소 처분이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죠? 왜냐면, 자, 등록 취소 처분을 당했다. 등록 취소 처분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는 등록을 취소, 지금은 뭘까요? 승계된다는 개념은 본인입니다, 그냥.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1년이 다시 중개사무소에서 승계된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좀 복잡하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등록 취소 처분을 했다라고 치자면, 그죠? 등록 취소 처분을 했으면 그 3년간 그 결격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등록에 대해서. 등록의 결격이 발생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가 없죠. 그죠? 3년 동안. 근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는 게 승계된다 라고 했을 때 이 등록 취소 처분을 한 효과가 승계되는 건가요? 지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등록 취소가 되면요, 쉽게 얘기하면 등록 취소가 되면 언제 다시 하실 수 있어요? 3년. 그죠? 3년 동안 다시 하는 거니까 1년간 승계가 되지 않는다. 이게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왜 자꾸 1년이라는 얘기를 썼을까요?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내가 하는 건데, 내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으니까 내 등록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날라갔죠? 근데 내가 다시 재등록을 하면 내가 전에 했던 사유가 승계가 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살짝 느낌이 어떠냐면 문제를 약간 어거지로 만든 거거든요. 뭐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과태료에 지금 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자, 보세요. 과태료하고 업무정지에 포커스를 둔 것을 지금 등록 취소로 갖고 오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내가, 그죠? 과태료 처분을 2015년 1월 1일 날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과태료 업무정지 처분을 2015년
3월 1일 날 또 받았다라고 치자고요. 그죠? 근데 내가 2015년 5월 1일 날 폐업했어요. 그죠? 그리고 2015년 10월 1일 날 재개업했다고 치자고요. 요 상황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1년의 승계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과태료 처분, 업무정지 처분, 폐업, 재개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까 뭐 했어요?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맞으면 다시 또 업무정지죠. 그러면 재개업하고 2015년 11월 1일 날 다시 과태료 맞았다고 칠까요? 이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봐봐요. 중간에 폐업 기간이 있죠, 3월에. 그럼 중간에 폐업 기간이 있으면 내가 요때 받았던 과태료나 업무정지 처분이 사라지는가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는 사유가 요때 발생하였을 뿐이고 지금 실제로 처분은 여기서 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3월 폐업을 했잖아요. 그럼 3월 폐업한 거는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얘기는 그게 아니고 15년 1월 1일 날 받고 3월 1일 날도 받았어요. 근데 중간에 폐업하고요. 재개업했어요. 재개업하고 11월 1일 날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또 이 상황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상식적으로는 내가 다시 재개업했으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때까지 운영을 안 하다가요. 2015년 똑같이 10월 1일 날 개업을 했어요. 얘는 개업이고 얘는 재개업이에요. 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문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냈냐면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이거랑 헷갈리라고 지금 꺼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2015년 10월 1일 날 개업을 한 사람이 있고요. 2015년 10월 1일 날 재개업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잘못을 해가지고 2015년 11월 1일 날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얘는 신개업이니까 과태료 처분은 그냥 과태료로 끝나죠. 과태료 100만 원 맞고 끝났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재개업이기 때문에 과거 1년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승계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 문제에서 내고 싶었던 의도는 원래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 처분하고 1년에 승계되고 이러니까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지금 말씀 지적하신 게 다 맞아요. 3년간은 아무것도 못해. 3년간 개업을 할 수가 없다고 아예. 그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개설 등록이 된다라고 보여지잖아요. 말 자체가 또.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과태료 받고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 중간에 폐업을 했다가 재개업을 하다 손 치더라도 그 1년 안에 받았던 이러한 처분들이 뒤에까지 어떻게 된다? 승계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과태료와 업무정지를 등록 취소로 바꿔놓은 문제야, 예문이. 그러니까 더 말도 안 되고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등록 취소 사유는 기한에 상관이 없고요. 이해되시죠? 21번. 요거 다 하시죠? 24번까지 있는데. 그죠?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등록관청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 사유,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폐업 신고하고 다시 중개사무소를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은 상황이죠.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했어도 요때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게 요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재등록을 했을 때. 그죠? 근데 이 사유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등록관청은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중간에 쉰 기간이 3년이 넘죠. 아까 고려한다 했잖아요. 등록 취소를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업무정지가 몇 년짜리가 돼요? 3년짜리가 되죠. 등록 취소를 하게 되면. 그죠? 근데 중간에 폐업을 3년 이상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업무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그죠? 3년 이상 쉬었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돼요? 업무정지, 3년짜리 업무정지라고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죠. 4번,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과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이거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요게 1년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맞아 떨어지는 얘기거든. 승계한다 어쩐다가 나왔을 때는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하면 이해가 딱 쉬운데 아까는 예문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등록 취소를 뭐 1년 승계하나 이러니까 말이 아주 그냥 복잡해지는 거죠. 5번 개업공인중개사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중에 취소해야 된다. 절대로 등록 취소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맞죠?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이 있기 때문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처분은 계속 안고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3번 등록관청은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 기간이 6월을 초과할 때는 위반 행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1년이죠. 그죠?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는. 22번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를 한 후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다시 중개사무소 개업을 등록을 한 때에도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당연히 승계하죠. 그러면은 다 딴 동네 가서 할까? 여기서 살짝 사고 쳐놓고 다 딴 동네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딴 동네에서 하더라도 그 전에 걸 다 바꿨죠.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 승계한다. 같은 얘기죠. 폐업 기간이 3년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라고 그랬고요. 폐업 기간 1년 초과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등록 취소는 폐업이 3년. 그러니까 나는 알아요. 나는 등록 취소 처분 사유가 발생한 걸 알죠? 그럼 난 처분 받는 게 싫어. 이럴 경우에는 3년 휴업하면, 그죠? 3년 동안 폐업하면 어때요? 그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1년 이상 넘어가면, 업무정지도 할 수 없게 되고 있고요. 틀린 건 2번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의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이건 뭐예요? 그죠? 23번 공인중개사법상 지도 감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제가 눈이 안 좋아지나 봐요. 옳은 것은 2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에 해당이 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결격하고 취소 처분하고 헷갈리지 말자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결격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300만 원을 선고 받은 날로부터. 그죠? 우리 싫어하는 거 또 나왔죠?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등록 취소를 받은 날이죠? 등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결격이 아니고요. 언제부터?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결격이 되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 맞나요? (3년간) 결격사유가 아니라 해당 결격사유가 벗어날 때까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격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내가 한정치산자가 됐어요. 지금 됐어. 법원의 선고를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 한정치산자가 됐으면 그 결격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죠? 해소가 되고 나서 결격에서 벗어나면 할 수 있는 거고, 3년의 기간이 두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죠?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았던 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그죠? 결격의 모든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다 끝난다라는 건 아니죠. 그죠? 항목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벌금형 받은 거 이런 건 3년 지나야 되지만, 아시겠죠?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를 해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5번,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이게 문제가 뭘까요?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맞아요? 그죠? 이거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돼요. 폐업일로부터 1년이면 언제예요? 요점부터 1년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언제부터? 처분을 받은 날. 그죠?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 왔을 때 어때요? 이 시점으로 왔을 때 요거랑 1년 차이죠. 그죠? 요거랑 1년 차이가. 지금 요 내용대로 한다면 어때요? 여기에서 요 시점까지 왔어도 이 폐업 시에 받은 최승정 처분에 대한 걸 다 받게 되잖아요. 문제가 있죠. 그 처분 자체로만 받아야지. 그래서 그 처분이 1년간 유효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 그죠? 1번,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고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는 뭔가요? 시험을 못 본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당하면 어떻다? 3년간 시험 못 본다. 응시가 제한이 된다. 24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맞나요? 여기서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중개 대상물의 범위라는 거는 뭐예요? 중개 대상물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법부칙하고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업역을 얘기할 때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중개 대상물 자체의 종류를 얘기하진 않아요. 그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특수법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농협은 농지. 그죠? 그거 지금 종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죠? 사장님만 할 수 있다 했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맞나요? 맞죠? 비밀누설 금지는 다 포함되죠? 중요한 건 대상이에요. 비밀누설 금지는 누구에게도 포함이 돼요? 셋 다.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등.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5번,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받을 수 있죠? 지정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똑같은 문제죠. 앞에 거랑. 그죠? 내용은 대충 맞죠? 근데 기준이 틀렸죠? 언제부터? 행정
처분일,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자, 보시면 앞에서는 어땠어요? 앞에서는 생으로 지금 절등이냐 상등이냐 막 물어봤잖아요. 근데 뒤로 넘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지금 어떤가요? 조금 더 내용적인 측면을 많이 보고 그걸 골라내라 이런 것보다는 어때요? 어떤 처분에 대한 완전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좀 물어보는 경향이 좀 있죠. 그죠? 이런 시스템을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맞히셔야 되고요. 그죠? 절등인지 상등인지 따지는 문제는 조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